방금 소개받은 물류회사산업연구본부의 강모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보시는 목차와 같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쟁은 전 세계 물가를 급등시켰고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들이 공격당해서 희망고문을 우회하는 등 공급망의 큰 위기를 초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또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그림은 실제 2020년 LA LB양 묘박지 모습이 되겠는데요. 많은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력 부족을 야기시켰고 이는 미 서부 항만을 마비를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LA LB양 주변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수십 척의 선박들이 많게는 수십 일씩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선박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선박 대기 시간 그리고 연료 사용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5배 정도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때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또한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폭우, 폭설 등 세계는 대재앙을 겪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가뭄이 직접적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나마 운하에서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가툰 호수의 적수량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선박 통항량이 하루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를 했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한 3개월 동안 한 21%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기후 변화도 물류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적으로도 공급망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IRA 칩스 법도 트럼프 2기에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트럼프 2.0 2기에서는 관세 부과 확대라든지 자국 제조 부흥 정책 재강화 등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동맹국가도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무역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등의 전략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 위기 시에 타격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하기 위해서 2가지 모형들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최적화 탐색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로그 C플렉스와 자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적화를 탐색할 수 있는 혼합 정수 계획법과 메타 유리스틱 방법론을 개발했고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형은 아레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최적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탐색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실험도 역시 2가지에 대해서 2가지씩 실험을 했고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공급망 리스크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서구의 연구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 위험이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나영 연구에서는 운송 네트워크 혼잡 및 중단, 그리고 자연재해 및 전염병 등 6가지를 공급망 리스크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및 재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 정책으로 해외 핵심 거점 항만 개발 및 투자, 그리고 해상 무역로 다양화, 그리고 대형 터미널 운영 및 대체 부두 구축을 대응 정책으로 설정해서 그의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형은 혼합정수계획법으로 2023년도에 이러한 유사 방법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리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목적 함수는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운송 비용, 발주 비용 등 물류와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 함수로 했고, 특히 이제 2023년도에 대비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물류 공급망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간 제약이라든지 용량 제약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운하의 통과 가용량이라든지 그리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납품 기일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를 수리 모형으로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메탈 휴리스틱 모형도 개발을 했습니다. 동 모형에서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판매처, 부품, 기간별로 발주 여부를 0과 1로 선택을 하는 이진수로 표현을 하는 방법론을 썼고, 그리고 어떤 부품 생산자한테 의뢰할 건지, 어떤 원료 공급자한테 의뢰할 건지를 번호로 선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적용하였고, 개발 도구로는 아레나 16.1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그 시장 판매처, 부품 생산자, 원료 공급자로 구성해서 엔터티를 구성을 했고, 나머지 제약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개발된 연구 모형들과 같이 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개발된 모형들을 통해서 실제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모형들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2024년 10월에 동부 항만이 파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딱 시기가 맞아서 그걸 가정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물량 중에 일부가 동부로 바로 못 가고 LA LB항을 통해서 운송됨에 따라서 그 전체 비용이 한 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저희가 이제 어떤 정책을 해서 동부에 우리나라 선사가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물량이 동부로 그대로 이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비용이 조금 일부가 상승이 되고 했지만 시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해외 거점 항만 개발 외에 해상 무역로 다양화라든지 대형 터미널 운영 등과 같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정부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큰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기업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일단 그 공급망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에 공급 성능 영향도는 1을 기준으로 한 1.75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희망봉을 우회를 했을 경우에는 한 1.04로 거의 유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의 그 멀티 소싱이라든지 리스크 완화 제거와 같은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멀티 소싱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지만 리스크 완화 제거 같은 경우는 그 1.56 정도로 조금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김세원 실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보고서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